지금부터 누리호 4차 발사관리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성 우주수송 부문장, 김진희 인공위성 부문장, 권현준 우주항공정책국장,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한영민 우주발사체 연구소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발표는 발사관리위원장인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장입니다. 11월 26일 20시 15분 현재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9시 30분 이번 4차 발사의 주요 절차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발사 최종 시각을 확정하기 위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인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목표 궤도 진입을 목표로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준비 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비리칼 연결, 기밀 점검 등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어 발사체는 발사대에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8시 45분 발사 관제 장비의 발사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오후 19시 25분부터는 추진 공급계 점검, 상온 헬륨 충전도 진행하고 있는 등 발사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입니다. 누리호는 온도, 강수, 압력, 지상풍, 낙뢰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하여야 발사가 가능합니다. 나라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사일 3일 전부터 기상청 예보관이 현장에 파견 근무하며 직접 관측과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나라우주센터의 온도는 9도이고 강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발사 시각을 기준으로 구름 없는 맑은 기상이 예상되며 강수 확률은 0%입니다. 바람, 구체적으로 지상풍과 고층풍은 발사 운영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현재 지상풍의 평균 속도는 1m/s로 양호하고 제트기류가 흐르는 고층풍도 발사 가능 조건을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 탑재체의 정기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비행 경로상 낙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낙뢰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점검한 결과 누리호 발사를 위한 기상 환경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태양 흑점 폭발, 태양 입자 유입, 지자기 교란 등 우주 환경을 분석한 결과 태양의 활동에 의한 발사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분석입니다. 현재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 등 우주물체의 시간대별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발사 시간대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대로 11월 27일 00시 55분 정각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과 관련한 점검이 완료되면 오후 22시 10분경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됩니다. 오후 23시 25분경에 연료 충전이 완료될 예정이고 오후 23시 55분경에는 산화제 충전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인 00시 45분부터
발사 자동 운영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동 운영 중에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발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탑재 위성을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발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자로 지정된 기자님은 소속 언론사명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저기 이정우 구역 기자님. 네네. 네, 문화일보 구역입니다. 일단 4차 발사 잘 되길 기원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발사 이후에 이제 데브리라고 부르는 이제 로켓들 분리해서 낙하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낙하 정확히 지구에 착수하거나 착지하는 시점은 언제쯤인지 낙하물에 의한 피해 우려 같은 것들은 전부 계산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발사 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리호는 3단 로켓입니다. 그래서 발사 후 1단이 분리되고 1단은 그 낙하 지점, 그러니까 해상에 낙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낙하 지점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안전한 곳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낙하 지점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이 분리되고 2단이 점화되고 그 상태에서 2단 분리 전에 페어링이 먼저 분리됩니다. 그리고 2단이 점화가 종료되고 2단이 또 해상에 낙하하게 되고 3단이 이제 점화가 되면서 고도 600km까지 3단이 위성 13기를 태우고 이제 600km 고공상공까지 비행을 하게 됩니다. 600km에서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초속 7.6km 정도의 아주 빠른 속도를 원하는데 그 속도에 달하면은 분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분리되고 20초 간격으로 초소형 위성 12개가 2기씩 분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 후 21분 24초가 되면 최종 마지막 단계까지 발사를 해서 전체 미션이 종료가 됩니다. 네, 이정우 기자님 뒤에. 예, 경향신문의 이정호 기자라고 합니다. 그 당초 우주청에서 발표한 발사 시간대가 가능 시간대가 0시 54분부터 오전 1시 14분까지였는데 0시 54분이 아니라 0시 55분으로 결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1시 12분부터는 ISS가 뭐 가까이 접근할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분이라도 빨리 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55분으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주 충돌 위험에 대한 분석도 사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시각은 우주 충돌의 위험성이 가장 적은 안전한 시각을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5분 그 시각이 오히려 제일 안전한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네. 김태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태현입니다. 그 발사 앞두고 현장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관제센터랑 지휘센터 현 상황은 어떤지 좀 기술진 분들 직접 만나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장에까지 오늘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제는 좀 기상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바람도 잔잔하고 전체적으로 발사하기에 주변 환경은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지금 다하고 있기에 오늘 발사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강민국 기자님 앞쪽에 계십니다. 그 4차 발사에서 이데일리 강민국 기자입니다. 그 4차 발사에서 항우연은 발사 운영을 주관하고 이제 그 체계종합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는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번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하나도 참여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발사 운영 과정에서 하나의 좀 역할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4차 발사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총조립을 맡게 되는, 그리고 발사 운영까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차, 2차, 3차까지는 모든 총괄을 항우연이 맡게 됐는데 4차부터는 민간 기업이 부품 제작 그리고 총조립을 맡게 되고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발사 운영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발사관리위원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간부진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조성환 기자님. 연합뉴스 조승환입니다. 이번 발사의 성공 기준이 정확히 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탑재체는 주 탑재체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입니다. 무게는 한 500kg 정도 되는 중형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km 상공에 저희가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는데 그 같은 고도에 나머지 12개에 해당하는 초소형 위성도 쏘아 올리게 됩니다. 산업체, 대학, 연구소에서 만든 이런 12개의 초소형 위성이 부탑재체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 여부는 원하는 고도, 그 고도에서의 속도, 그리고 주 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그리고 부탑재체인 초소형 위성 12기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좀 뒤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니케이 아시아 김재원 기자인데요. 저는 메인 위성 임무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사전 브리핑에서 몇 가지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뭔지 좀 궁금하고, 이 위성 성격 자체를 그러면 우주 관측 위성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목적 위성인 건지 이 임무와 성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실린 탑재체는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오로라 관측에 해당하는 그런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라의 관측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그때의 어떤 시간대, 북극해를 지나는 그 시간대가 어두운 환경을 유지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태양으로 보자면은 밤 시간에 원하는 고도, 원하는 시각을 지나가기 위해서 태양동기 궤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맞춰서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새벽 00시 55분에 발사를 해야지만 그 태양동기 궤도를 정확하게 쫓아갈 수가 있고 그 궤도상에서 밤 시간에 오로라 관측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특징은 줄기세포를 활용을 해서 3차원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장기 제작 같은 거를 하는 그러한 탑재체도 있습니다. 바이오 캐비넷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기 위한 그러한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플라즈마 자기장을 관측하는 그러한 탑재체가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제작한 탑재체가 실려 있습니다. 그 바이오 캐비넷은 한림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관측을 위한 센서는 천문연에서 제작한 그런 센서가 실리게 됩니다. 예,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YTN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번이 첫 야간 발사인데요. 어제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약간 1시간 정도 딜레이되는 상황들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절차 진행해 오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 이건 조금 위기인데라고 생각하셨던 부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 야간 발사여서 조금 애먹으셨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누리호 1, 2, 3차 발사는 다 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였듯이 이번에는 오로라 관측을 위해서는 야간에 발사를 해야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무진들이 야간에 발사하는 첫 경험이라 조금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발사대까지 누리호를 이송하는 과정에 약간 시간적인 지연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비가 내리진 않았고 기상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지연은 있었지만 발사대까지 순조로이 이송을 마쳤고, 현재까지는 특별 이상 없이 모든 점검을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정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